네, 정합철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주 적경 명조풀이 제5번 명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와 있는 명조는 갑자년이시네요. 쥐띠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1924년생이시겠네요. 제가 보기로는 그 다음에 84년생이 또 이제 갑자생으로 들어가니까요. 인월의 간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갑자년 병인월 갑인일 을해시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주 직경의 내용을 한번 일단 살펴보고 또 설명을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갑을일생의 혹시건이라는 게 월혹시건이네요. 갑을일생, 갑이나 을이나 다 나무죠. 목으로 태어난 사람이 월혹시니까 월지나 시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월이나 시에 가서 건은 이제 방위를 나타내는 건데, 건방에 들게 되면, 이 건방이 이제 제가 요 그림을 좀 캡처를 했는데, 건방은 쉽게 얘기하면 이게 동서남북을 하게 되면, 동북방이죠. 동북은 건방이라고 합니다. 술에는. 천문방향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또 진사는 지망이라고 그러죠. 천라지망이라고 해서, 수레와 진사를 천라지망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수레가 있게 되면, 이제, 술이나 해를 만나게 되면 도규지업을 하게 된다. 이게 뭐냐면 이제 칼도자의 홀규자인데 홀이 뭐냐면 이제 옛날에 문서입니다. 그 임금들이 쓰던 인장 같은 거. 쉽게 얘기하면 도규지업이라는 게 이제 침술, 이렇게 침술을 업으로 삼는 사람을 예전에는 도규지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나 을목, 목일간이 이렇게 해수 천문성을 만나게 되면 침수를 해라.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치면 의사를 하라는 얘기죠. 네. 추나월의 갑을일생. 봄, 여름이죠. 봄, 여름의 갑을일생은 설단생금 교육가라. 설단생금이라는 게 이제 혀에서 이렇게 금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게 돈을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만 하면 돈이 된다. 이걸 설단생금이라고 하는데, 교육가 사주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수를 해도 의대 교수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식의 통변을 제가 예전에도 한 적이 있는데, 목으로 태어나서 의사도 종류가 다 다릅니다. 개업을 해서 돈을 벌 개업의사가 있고, 대학교나 이런 강단에 서야 될 의사가 있는데, 이 사주는 전형적으로, 사주 구조가 이렇게 되면, 그냥 가르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천간에 토를 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성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의대 교수를 해야 되는 사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사주 첩경 제 첫 번째 명조도 교육과 사주였죠. 인월의 기토를 알고 있는데 봄에 태어난 기토가 목을 키우기 때문에 여기가 기였고 여기가 인이었습니다. 목을 키우는 구조들 전부 다 교수다, 선생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가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 사주는 괜찮죠? 사주가 좋습니다. 딱 보면 누가 보기에도 상당히 사주가 그릇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이석영 선생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 한번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의군자, 녹죽유이라. 도의군자라는 얘기죠. 쉽게 하면 도와 의리를 아는 군자. 목의 간목의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녹죽유이라. 그 푸르기가 대나무와 같다. 유이. 파란 녹색의 대나무의 뜻이 있다. 그런 이제 은유적인 표현인데 그 뜻이 마치 푸르른 대나무와 같다. 상당히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사주를 이제 개업을 목적으로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간목이 근데 만약에 또 이럴 수가 있겠죠. 어떤 여성분이 남편의 사주를 들고 와서 이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찾아왔는데 이제 만약에 녹중 군자 어떻고 그러면 이 여자는 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편 때문에 고생이 많아서 왔는데 도덕군자가 어떻고 그러면 와닿지가 않겠죠. 이런 것도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인월의 간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놓은 거지 이 사주에 한해서 지금 도덕군자라는 겁니다. 간목이 전부 도덕군자냐? 당연히 아니죠. 구조가 갖춰져야 그런 겁니다. 온산녹죽이라. 온산녹죽.
뭐 온산이라는 게 따뜻한 산이라는 얘기인데 이사주에는 드러난 모토는 없지만 장간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있는 나무, 뭐 소나무 그렇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유화청청, 어찌 청청한가, 어찌 푸르고 푸른가, 뭐 이런 뜻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따뜻한 산에 푸르른 대나무, 유하청청, 그 푸르름이 어떠한 연고인가 이런 겁니다. 이유가 뭘까? 이제 그 얘긴데 병화가 투출돼 있다. 병화 투출, 목화통명이라 이게 뭐 이 사주의 핵심입니다. 다들 뭐 사주로 공부하시면 목화통명 많이 이제 하시게 되는데 이게 전형적인 목화통명이죠, 봄에. 목화통명이라고 해서 목이 태양인 나무를 생한다? 이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나무가 태양을 생할 수 있나요? 생하지 못합니다. 태양이 나무를 생한다. 그래서 화생목이다. 태양이 나무를 키우는구나. 이게 상당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간목이 목화통명 병화를 보게 되면 조직의 수장사주입니다. 전형적으로. 그리고 어디 가도 인덕이 너무 많겠죠. 이런 사주들. 아주 인덕도 많고 이 사주는 인품도 훌륭하다. 왜 그러냐면 천간구조도 그렇고 지지구조가 이렇게 돼 있게 되면 인품이 훌륭한 분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무슨 문제점을 찾기는 좀 어렵다. 사주 역마 해외 출입이라 이제 신자진에서는 인이 역마죠. 인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또 지살에 해당이 되는데 비겁 속에 병화가 투출이 돼 있죠. 해외를 많이 보게 된다. 전형적으로 외국과 인연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해외와 인연이 많은 사주는 어떤 사주인가? 이런 걸 또 잘 살펴봐야 되는데 병화, 이건 태양이기 때문에 해외를 상징합니다. 또 역마는 당연히 뭐 해외를 상징하죠. 역마니까.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다음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마합인이라 역마합인이네요. 역마가 인수와 합을 이뤘다. 인의 합으로 지금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건데 역마가 합을 이뤘다. 인수와 합을 이뤘다. 해외 유학이라. 인수가 뭐 인수로 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인수가 뭐랄까 일지로 합을 들어오는 구조들. 뭐 해외 유학한다. 보통 그렇게 보긴 하는데 그러니까 인수가 역마죠, 지금. 인수가 역마니까 뭐 해외 유학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그 사주 상담 오신 분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유학이 좋아요, 나빠요?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유학 가면 좋나요, 안 좋나요? 제 자녀가. 당연히 뭐 그러면 인수가 역마가 있다고 해서 전부 유학 가면 잘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막상 유학을 보냈더니 공부를 안 하더라 이거죠. 그것도 이제 판단을 내려야죠. 그래서 뭐 무조건 역마가 있으니까 유학 보내라. 그거는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의 통변을 하게 되면 나중에 조금 이제 문제가 된다. 춘월 간목. 봄의 간목은 수직교편이라 수직교편이 이제 선생님이 한다는 얘기인데 교편을 한번 잡아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봄의 간목은 선생님 해라. 수직교편. 갑일 천문. 갑일 이제 수레로 천문에 들어가 있죠, 지금. 천문 신등 의업이라. 그 몸이 의업에 인연이 있다. 그 몸이 의업에 이른다. 여기 추리, 의대 교수라. 이와 같이 추리해보건데 여기 추리죠. 여사인가요? 이사자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의대 교수라. 이와 같이 추리를 해보니 의대 선생님이구나. 수목, 화성. 수는 목을 생하고 목은 병화를 생합니다. 상생으로 되어 있죠. 수목, 화성, 수기, 유행이라. 이제 그 빼어난 기가 흘러있다는 얘기입니다. 수목, 화성 이렇게. 근데 이 성자가 뭐 목성, 화성 그것도 이 성이 재밌죠. 보면 성품 성자를 써도 되지만 별성자를 썼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 육효하고도 많이 이제 연관되는 건데 한마디로 이제 그 우리가 뭐 목화토금수라고 지금 명리학에서는 얘기하게 되는데 이게 어디서 기운이 오냐면 전부 별에서 오거든요.
별자리입니다. 그 근원은. 그래서 별자리의 운동, 이 운동에 의해서 육식갑자가 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목화성, 수기, 유행. 수는 목을 만났고 목은 화를 만났으니 그 빼어난 기가 흐른다.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박사학위, 가문, 혁혁. 가문을 이제 빛낸다는 얘기죠. 박사학위를 따서. 군겁, 합신. 비견겁이 지금 합으로 들어오는 건데, 을목도 합으로 들어오고, 인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게합인데요, 지지가. 이것도 합으로 본 겁니다, 이상현 선생님께서는. 그래서 이게 비견겁이 합으로 들어오는 거, 같다고 보는 거예요. 군겁 합신하니 이복 합진이라. 이복 동생이 생긴다. 이것도 항상 세모다. 근데 이런 통변 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닌 사람들이 많거든요. 정관, 암합. 정관이 암합돼 있다. 정관? 여기 정관이 뭔가요? 정관이면은 관성인데, 글쎄요, 이 사주에서는 관성이 보이질 않는데, 금이. 여식이 부정한다. 여식이, 그 여식이 이제 부정한다는 얘기는 옛날로 치면 뭐 연애 결혼해서 아이를 빨리 낳는다, 막 그런 식의 얘기인데, 그게 약간 좀 문제가 있다. 이거는 저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정관암합이 돼 있다, 이 사주에서. 무엇을 보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이제 이게 좀 약간 고차원적인 통변법인데, 이 사주 보게 되면 관이 없죠, 지금. 관이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병화가 많이 있어요. 천간에 월간에 병화가 있고, 월지에 인중 병화가 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지 갑인에 인중의 병화가 또 있죠. 이렇게 병화가 3개 있는 겁니다, 총. 그러면 남자 명에서의 병화는 무엇인가? 이게 사위가 됩니다. 사위. 사위 글자. 사위 글자가 되죠. 사위가 이렇게 3명이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딸이 있다 그러면 딸은 사위가 3명이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결혼 3번 한다는 얘기인데, 이걸 100%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실제 100%라고 말은 못해요. 왜냐하면 실제 딸이 만약에 딸도 A란 딸, B란 딸, C란 딸이 있게 되면 전부 해석이 다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딸 사주 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사주에서는 이렇게 같은 글자가 반복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이런 식의 통변이 좀 깊게 해서는 가능합니다. 어머니나 이렇게 분이 오시면 어머니 사주 딱 놓고 한 번씩 집어볼 수는 있어요. 혹시 따님 좀 이렇게 잘 관리 감독? 뭐 이런 표현이 어때? 관리 감독 잘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남자친구 사귀었는데 금방 애가 들어서 버린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고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병화를 사위로 본 겁니다. 이 사주에서는. 근데 네, 뭐 그렇게 이제 보는 건데 조금 약간 무리수는 있다. 하지만 근거가 없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 보게 되면 여기까지가 끝이네요. 저는 더 있는 줄 알았는데 좀 내용이 좀 뭔가 아쉬움이 남네요. 이렇게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이렇게만 딱 풀어버리면 사주가 상당히 밋밋하죠. 이 사주는 남자 사주입니다. 인월이니까 이제 가보니까 계절을 잘 만났죠. 뿌리가 상당히 강합니다. 거기에 병화도 뿌리 위에 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수는 근본적으로 나무의 뿌리의 성장을 수생목이지만 이론상으로는 수생목입니다. 이게 수생목으로 빠지죠. 하지만 자수는 인목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좀 좋은 구조가 아니에요. 사주에서. 그렇죠? 근데 이 사주는 인자가 되어 있지만 여기에 있는 인목은 자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주가 맑아져 버린 거예요. 사주가 좋죠. 그리고 시에 있는 이 을목은 뭔가요? 나무에 난 가지인데 이럴 경우에는 뭐랄까요? 이 사람이 인복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잘 만난 거예요. 왜 가불의 구조거든요. 지금 병화 태양 하나를 놓고 그래서 사주가 이게 상당히 귀가 있는 사주예요.
얼핏 보면 토가 없으니까 무죄사주 아닙니까? 그래서 무죄사주니까 나쁘지 않느냐. 또 무관사주죠. 보면. 그리고 무죄, 무관에 수목화밖에 없는 사주네요. 그죠? 수목화인데 인수와 식상만 발달되어 있는 사주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예전에 보면 춘불용금이라는 말이 있죠. 군통보감에. 이 노래는 금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금이 나타나면 아주 사주가 격이 떨어져 버려요. 왜? 금은 목을 치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그 공통보감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게 되면 좋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주는 밖에 나가면 참 인기가 많겠죠. 여자들한테. 예, 그거는 뭐 이제 어쩔 수 없는 사주의 모양 이런 거고요. 하여튼 가브릴이 뭐 수레를 만났으니 도규주업이다. 침수를 한번 배워본다는 얘기인데 사주는 이 8자는 내 몸뚱아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 몸뚱아리 때문에 몸뚱아리가 의식구조가 살아있어야 돼요. 의식구조가 의식이 바르게 박혀있는 사주여야만이 남의 생명을 살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사주가 만약에 좀 바꿔볼까요? 이제 바꾸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 만약에 바꾸게 되면 이 사주인데 만약에 이 사주가 일지 아니면 뭐 일지라고 봐야겠네요. 이게 자수가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주가 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 버리죠. 예, 격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불이 이렇게 병화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뭐 개수가 떴다. 그러면 또 사주가 해석이 또 달라지는 겁니다. 많이 180도 달라져 버리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갑이 떠 있는데 여기에 가서 만약에 뭐 기토가 되어 있다. 또는 무토가 되어 있다. 뭐 개수다. 또 경금이다. 신금이다. 이렇게 되면 이게 완전히 해석이 또 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사주는 시의 그 한 글자에서 모든 해석이 다 달라진다. 그래서 이 사주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사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좀 이렇게 주의 깊게 관찰을 아마 하셔야 된다. 이제 이게 만약에 직장인이니까 전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이 사주가 올해 회사에서 승진운이 있겠는가? 승진운. 왜냐하면 이제 직장인들은 뭐 승진이나 퇴사운이죠. 퇴사운이 있겠는가라고 보게 되면 있다고 해야 되나 없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 사주는 기해년이니까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기해년에 만약에 질문을 퇴사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해드려야 되고 그러면 몇 월 달인가요? 했을 때 이제 달을 잡아가야겠죠. 뭐 그런 다양한 그 상상들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주가 올해 장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원국이 장사 구조가 아니죠, 사주가. 장사 구조도 아니고, 내년이 이제 저기 경자 신축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쁘진 않지만, 사주가 자체가 모양이 사업할 사주가 아닙니다. 예. 이렇게 비근덕 떠 있는 사람들 절대 사업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게 되는 거는 언제 되느냐? 제가 생을 받을 때는 되는데, 천간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개이기 때문에 좋은 년이 안 찾아옵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장사 사업할 사주는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금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아주 살아있는 귀격의 사주가 되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시간의 을목 하나, 연간의 간목. 이 간목으로 인해서 일간 간목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반드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운이 이제 올 때 좀 터지겠죠. 뭐 얼마 전에도 소송 문제를 많이 물어보는데 이런 사주들이 특히 작년 올해 큰 문제는 아니지만 좀 문제가 있긴 있겠죠.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제소송이라는 거는 뭐냐면 관제소송은 뭘까요? 관제소송이 걸리면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재성의 동향을 잘 살펴야 돼요. 이 재가 깨질 때 관제가 터지게 돼 있어요.
안 터지면 다른 쪽으로 옵니다, 이게. 그래서 재성, 또가 관성, 인성 이런 게 세 개, 이 삼박자가 운에서 터지게 되면 관제 소송으로 빠집니다, 보통. 근데 관제 소송으로도 안 빠지는 사주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재성의 변화 변동이 들어옵니다. 돈에 대한. 그래서 이걸 해석을 잘 해줘야 돼요. 이 돈이 사업 장사로 인해서 나가는 돈인지 아니면 뭐 주식을 해서 날리는 돈인지 뭐 등등 또 제3자와 돈 거래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를 또 보게 되면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누누이 설명드리지만 이게 성격 잘 얘기해줘야 됩니다. 성격. 이 사람은 이 간목은 작은 거에 잘 연연 안 합니다. 그릇이 커요. 간목은 특징이.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속이 좁지 않다. 그쵸? 거기에 또 이렇게 을목도 있고 간목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상당히 마음이 선량하다. 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게 되면 성격이 잘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 좋다는 얘기 참 많이 듣겠다. 또 연마가 두 개가 있으니까 상당히 성격이 왜 그 처음 만났는데 사람이 좀 분위기 험악하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역마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자수나 뭐 유금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 성격이 대체적으로 깐깐하죠. 근데 이 목일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 이렇게 화를 보게 되면 성격이 아주 근본이 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5번 명조 도교지업을 하신 의대 교수님의 사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